이 아가씨에게서 발생한 이렇게 심한 고형구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유배성형외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4단계 심한 고형구축 재수술에 대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폴리텍이라고 검색하면 한국폴리텍대학이 먼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환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보형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재수술 상담하러 오신 환자분께 어떤 보형물 넣으셨어요? 하면 독일 거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럼 폴리텍 보형물이죠? 라고 물으면 폴리텍? 그건 뭐예요? 라며 생소해 하시면서 저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폴리텍 보형물에 대하여 생소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데, 이 보형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폴리텍 보형물은 앞서 말씀대로 저머니, 독일에서 생산된 보형물로 국내에는 2012년 2월 시약체 허가를 받아 판매가 되었습니다. 당시 물방울 보형물로는 가장 먼저 시판 허가를 받아서 진짜 선풍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죽했으면 한국의 판권을 가진 업체에서 그 허가받기 어렵다는 시약체 허가권을 자기 스스로 셀프로 반납해버리고 그냥 시장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먹튀, 그런 비슷한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보형물을 넣었던 환자들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텍 보형물을 넣고 심한 고형구축이 발생하여 가슴이 단단하고 이 가운데로 내측 변이가 발생한 여성이 이 걱정 끝에 저희 병원을 내고 나서 잘 치료된 사연을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가슴이 우리 박공기 얹어놓은 모양 같죠? 그리고 가운데로 살짝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구공 잘 모르시겠다. 여성분들은 스테인레스 냄비 아시죠? 스테인레스 냄비 만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모양의 변형이 있고 쪼이는 느낌과 통증이 있어서 아마 고형구축의 1에서 4단계 중에서 가장 심한 단계인 4단계 고형구축으로 진단이 됩니다. 초음파를 보면 보형물과 피막 사이에 검은색으로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장액종의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보형물의 외피가 구불구불하고 피막도 구불구불합니다. 이 피막을 제거해보면 피막의 표면이 마치 악어 가죽처럼 울퉁불퉁할 겁니다. 제가 고형구축 재수술을 정말 많이 하는데 폴리텍 보형물, 제가 본 4단계 고형구축의 한 90% 이상이 이 보형물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심한 고형구축이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폴리텍 보형물의 특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폴리텍 보형물은 물방울 보형물인데요. 물방울 보형물은 라운드 보형물과 달리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모양도 이상해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로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형물 표면에 까칠까칠하게 텍스처링을 만들어서 조직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로테이션을 방지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폴리텍 보형물의 표면이 텍스처링이 강하지가 않아서 작은 충격에도 조직과의 유착이 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착이 떨어지면 보형물의 로테이션도 발생하지만 이 피막 표면에 상처가 생겨나고 상처에서 스며나온 체액이 보형물 주변에 고여서 장액종이나 혈종이 발생합니다. 장액종이나 혈종이 발생하면 가슴이 붓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자, 피막을 제거해보면 피막의 표면에 점상 출혈이 있고 그리고 표면에 피나 핏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가슴에 충격이 가해진 후에 가슴 통증과 붓기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가슴이 부은 느낌과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장액종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이중피막과 고형구축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염증성 장액종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여성의 경우에는 심한 고형구축으로 발생하였네요. 이 여성의 수술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막을 제거해야 될 때 명심하셔야 될 거, 특히 출혈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막이 두꺼우면 피막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큰 혈관이 피막 주변에 많이 있어서 피막을 제거하다 보면 큼직큼직한 혈관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혈관들을 아주 세심하게 지혈해야 합니다. 수술 중 모습을 보실게요. 먼저 보형물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막을 제거하는데요. 피막이 우리 시장 가면 먹는 호떡 2개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피막이 두꺼울수록 제거하면 흉곽에 함몰이 심하고 남은 조직의 두께는 얇아서 리플링이 잘 발생합니다. 저는 피막을 잘게 찢어서 제거하지 않고 앞뒤 피막 모두 붙여서 이 통으로 제거합니다. 통으로 제거해야 일부 피막이 남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오히려 출혈이 적게 일어납니다. 제거한 피막의 표면은 구형구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피막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가슴방을 다듬어줍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내측 변이가 있어서 내측 가슴방을 봉합해서 가슴 사이를 넓혀주고 반대로 옆가슴도 방리를 해서 가운데를 모인 보형물을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합니다. 제거한 피막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인지 최종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가끔 염려하는 게 보형물을 제거하고 바로 넣지 말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보형물 넣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데, 피막을 모두 제거하면 새로운 보형물로 바로 교체 삽입해도 구형구축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실까요? 우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움직였을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모인 내측 변이도 교정이 잘 되었습니다. 구형구축이 심한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요, 재수술 후에 또 구형구축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재수술 자체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자니 모양 촉감이 너무 안 좋고 재수술을 해서 했다가 또 이렇게 구형구축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피막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가슴방에 새 보형물을 넣으면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해봤지만 재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심한 구형구축의 여성에서 피막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넣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